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시민 공유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이해하면 좋을지 자세히 알려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N스페이스의 정수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N스페이스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가 공유공간 로드맵이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계시는 공유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자료는 이미 다 우리 선생님들께 또 다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좀 상세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부탁드릴게요. 네,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희 회사는 N스페이스라는 회사이고요. 도시혁신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늘 IT 오히려 줌을 잘 못해서 너무 선생님들께 송구한데 저희는 일단 부동산을 다루는 이제 회사이고요. 크게는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들이랑 비상업용, 비영리형 공간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 사실 우리 사회적 자본센터에 오신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 가지실 뭐 주민공동 이용 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공개 공지라든지 뭔가 비영리형이지만 주민들과 같이 뭔가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종류의 큰 공유 공간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 가치를 높이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요.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인데 오늘 뭐 종종 대전의 사례로 말씀드릴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다양한 공간들을 IT 서비스로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또 다양한 공유 공간 개발과 기획 운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공간을 만들고 싶으시거나 조성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두 번째 사례를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공유 공간의 사실 미래, 당면한 현재 과제도 복잡하시겠지만 미래가 벌써 시작됐어요. 전국적으로 공유 공간의 그 미래는 커먼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공동체가 같이 건물과 혹은 자산을 소유하는 그런 방식의 도시 개발들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연구하고 또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크게 한 이렇게 세 가지 과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공유 공간이라고 했을 때 왜 저희를 초대해 주셨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다양한 뭐 학자들의 접근이 있고 또 저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접근이 있고 또 정책이랑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여기 계실 텐데 그런 공적인 접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접근을 하더라도 공통된 건 뭐냐면 이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것은 도시화가 되게 빠르게 되면서 오히려 공간이 도시에 그 한국 전체 인구의 92%가 도시에 몰려 산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20세기는 엄청나게 도시의 건물들을 짓는 시기였습니다. 21세기에는 그 지어진 공간들이 오히려 고민이 되는 이제 시대가 됐어요. 특히 코로나가 더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 밀도가 높아진 도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이 도시 공간을 비어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표상으로도 그 도심 속 공실률이 굉장히 이제 사회적 문제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상업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 공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되는 공동의 과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차피 공간이 비어 있다면 그걸 좀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슬기롭게 연결해 줄 수는 없을까? 슬기롭게 그 공간들을 재활용하거나 전환해서 사용할 수는 없을까라는 관점에서 공유라는 개념이 한 5년 전부터 2013년, 14년 때부터 활성화가 이제 의제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그 의제가 이제 서울이나 이제 대전 같이 큰 도시들부터 먼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면 넘기는 걸 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희들이 5년 전부터 이제 저희도 좀 착수를 해서 작업을 했었는데요. 저희 회사 케이스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본론을 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그런 공실이 많아지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아까 그 사업 분야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좀 부스트가 된 게 첫 번째가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란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공간이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는 시간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서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 공간은 뭐 화요일, 목요일 안 쓰니까 누군가 빌려주겠어 하고 올리면 그때 이제 검색하고 연결돼서 하는 플랫폼인데요. 이게 이제 10대, 20대 분들 사이에서 조금씩 사용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직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몰라 이러면 10대, 20대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30대부터는 보통 자기 공간들이 좀 많이 생기시면서 굳이 남의 공간을 빌릴 니즈가 좀 줄어드는데 10대, 20대 분들은 보통 자기 공간이라는 게 없는 세대여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비어있는 공간들을 많이 빌리고 있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좀 있고요. 두 번째, 다음 페이지로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또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이제 공유 공간 흐름 중에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 아까 플랫폼이 있었다면 이제 비어있는 공간들이나 안 쓰고 있는 공간들을 아예 전략적으로 공유 공간형으로 개발하는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시켜드릴 이 화면에 보이시는 공간은 저희 회사가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치동의 엔스테이블이라는 사회주택 앤드 공유 오피스 이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근데 작은 꼬마 빌딩이에요. 그런데 한 50년 동안 대치동에 주민들이 막 골머리 썩고 있었던 비어있는 폐차장이 있었습니다. 이 폐차장을 저희 회사랑 이제 SH랑 서울시가 같이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서울에는 그 주택이 너무나 청년들한테 비싸고 부족한데요. 그런 주택을 공급하면서 1, 2층에는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공유 공간 시설을 넣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피로도도 이제 어떤 주민들의 어떤 민감도를 줄이면서 개발하는 방식, 이런 공유 공간을 전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을 많은 이제 공유 공간 관련된 사업가분들이 또 활동가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뒤에 좀 더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제가 넘기지 못해서 선생님께 죄송합니다. 요런 이제 플랫폼과 공간 개발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좀 재밌는 사업 기회들이 많이 연결됐는데 뭐 여기 있는 사례들은 기업들이나 공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공유 공간들을 조성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수행했던 작업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LH 같은 곳들이 이제 공간을 많이 갖고 있죠. 전국적으로 아파트도 많이 지었죠. 근데 거기마다 다 주민공동 이용 시설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놀고 있는 시설에 상가를 좀 활성화시키는 작업들이라든지 비어있는 터에 이제 무중력지대라고 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청년 시설을 좀 짓는다든지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부스트가 되면서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으로 이제 공간을 이제 좀 의미 있게 쓰겠다 해서 이제 성수동의 KTNG 같은 곳들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아예 수익을 기대하지 않고 공유 오피스를 공급한다든지 이 기업들과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 부동산을 공유 공간으로 좀 비영리형으로 전환하는 일들도 저희 회사가 몇 가지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저희가 축적되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었던 한 5년에서 6년 정도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지켜본 공유 공간은 이렇게 발전하겠다, 한국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 회사 간단하게 왜 공유 관련돼서 저희를 초대했는지를 소개해드린 시간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공유 공간 왜 뜨고 있죠? 오늘 저희 주제가 공유 공간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사실 공유 공간이라는 말이 사전적으로 어떤 부동산적인 법적 용어로 잡혀있진 않습니다. 일종의 사회문화적 개념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공유 공간이라는 말이 하나의 이제 테마처럼 올라왔지만 법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리테일, 그다음에 근생시설, 뭐 주거시설 이렇게 법적인 부동산의 용어로 잡혀있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모호한 지점이 있어서 저희가 크게 좀 쉽게 이해하시기 좋도록 두 가지 종류로 큰 태제를 나눴는데요. 공유 공간 딱 했을 때 업계에서 또 시민들이 알아듣는 큰 범위는 비영리형 공유 공간과 영리형 공유 공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형 공유 공간은 좀 쉽죠. 상업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에 쉽게 보이는 뭐 카페라든지 그다음에 요즘 가장 뜨고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오피스 같은 것이죠. 이렇게 넓은 공간을 쪼개서 사무실로 주는 이런 공유 오피스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례로 많이 쓰고 있는 파티룸, 요즘에 집합금지 시설로 화제가 됐었던 파티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비어있는 시설을 이제 레저 시설로 전환한 대표적인 이제 유형으로 최근에 떠오른 이제 어떤 아이템이고, 또 촬영 스튜디오도 굉장히 공유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수익을 내기 되게 좋은 어떤 아이템들입니다. 이렇게 영리형 공유 공간들은 그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 수익으로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이제 영리형 공유 공간이라고 하고요. 보통 부동산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영리형 공유 공간들은 약간 공공이 직접 운영하신다던가 혹은 마을이나 조합같이 비영리형 조직들이 운영 관리하시는 곳들이고요. 이 공간들은 대표적으로 뭐 커뮤니티 활동하거나 마을 공간이나 청소년 공간, 복지관 이런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자체에서 어떤 뭐 수입 활동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수입 활동은 가능한데 비영리형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뭔가 주주나 민간에게 배당해주지 않고 다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써야 된다던가 공공에 환수되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공유 공간들을 비영리형 공유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저희 같은 N스페이스 같은 소셜벤처들은 비영리형이나 영리형이나 다 활성화되고 우리 동네마다 이러한 형태의 공간들이 많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공간들이 다 목적들이 있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시키거나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주체들에 의해서 비즈니스 주체, 그 다음에 활동가들 사이에서 활성화돼야 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공유 공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면 네,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왜 공유 공간을 주목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저희 회사의 관점에서 좀 보여드릴 텐데요. 대전의 사례로 좀 집중해서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공유라는 컨셉으로 예전부터 공유 공간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 생긴 개념이 아니라 예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었던 공유 공간들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강의로 초대해 주실 만큼 집중해 보는 것은 이 공유라는 행동 자체를 우리가 디지털을 통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공간들을 연결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한 시간과 내가 필요한 목적을 아주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어있었던 공간과 비어있었던 시간이 이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되면서 수많은 불특정 사용자들과 연결되면서 이 공간의 사용 목적들이 효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면 네,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등록된 공간 기준으로 총 327곳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아쉽지만 상업용 부동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 공간들보다는 영리형 공간들이 주로 들어와 있고 주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나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운영하시는 공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유형들이 세미나나 회의실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업무에 도움이 되는 공유 공간들이 등록이 많이 되어 있고 보시면 파티 이벤트나 연습실 같은 또 스터디룸 같이 10대, 20대들이 시간 단위로 빌려서 뭔가 놀거나 공부하거나 모임 활동하기 좋은 이런 공간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촬영 쪽도 3곳밖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지만 이 촬영 쪽이 이 코로나 이후에 뜨면서 굉장히 빠르게 등록이 촉진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한 8가지 대표적인 영리형 공유 유형들이 이미 대전에서 돌아가고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오늘 대전에 계신 분들께 발표하기 때문에 대전 사례를 좀 분석해 봤을 때 대전에서 아무래도 공유 공간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은 서구와 유성구예요. 뭐 이렇듯이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도 모든 지역의 공유 공간들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뭔가 사용성이 명료한 뭐 대학가 중심이라든지 학원가 중심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는 곳들을 중심으로 먼저 활성화가 됩니다. 물론 그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또 베이스 캠프들이 주변부로 뻗어나가긴 하지만 이게 도시계획이랑 좀 비슷하게 활성화되는 그 접점 지역들부터 먼저 공유 공간들이 조성이 많이 되고요. 그 조성이 된 곳들 중심으로 사용자가 생기면서 이게 이제 주변으로 뻗어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의 사실 거의 핵심 중에 하나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향후에 활동을 하실 때 혹시 공유 공간을 조성하신다 이러면 사실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뭐랄까 이미 자산을 갖고 계신 세대들은 잘 공유 공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자기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공유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주요 사용자 그룹이 20대가 거의 이제 중점에 있고요. 그 사이로 10대와 30대를 전략하셔서 공간을 계획하시면 좋습니다. 이 공간은 사실 사용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허망하게 유령 공간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공간을 한번 만드는데 그래도 몇 천만 원씩 들고 몇 억씩 들기 때문에 잘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는 저희 데이터상으로는 소위 MZ세대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 20, 30대죠. Z세대, 지금 10대 청소년들이죠. 이 세대들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하게 소비를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큰 힌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공적인 기관에서도 공유 공간 조성할 때 청년 공간을 되게 많이 만드는 이유는 실제 사용자들이 MZ세대에 이렇게 몰빵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전략적으로 시니어 그룹, 뭐 여성 그룹 이렇게 공간이 나오지만 전체 데이터 상으로는 거의 매시브하게 한 70% 이상은 MZ세대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대로 청소년들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어떤 공유 공간을 조성하실 때는 굉장히 이제 좋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예, MZ세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분들이 공유 공간을 소비하는 이유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명료해졌습니다. 문화의 변동이. 일단 콘서트, 각종 공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1년간 콘서트가 거의 불가능했고 한국은 이미 K-팝 문화 때문에 엄청난 콘서트 컬처를 갖고 있는데 이 컬처가 다 온라인으로 움직이면서 3, 3, 5 모이는 그런 되게 소규모의 콘서트 공간들로 이 공유 공간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각종 파티, 각종 어떤 프로젝트 공동 뭐 어떤 행사들, 그 다음에 이게 20대 여성들에게 많이 나오는 문화인데 브라이덜 샤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파티해주는 문화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또 보편화 때문에 이 뭐랄까요 공간 안에서 그런 그 영상 컨텐츠를 소비하고 같이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지금 이 공유 공간들을 모두 다 작은 소규모의 영화관으로 만들고 소규모의 어떤 거실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그룹을 저희가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요즘에 뉴 노멀이라는 말도 되게 하나의 유행어인데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다가 뉴 노멀이라는 뜻인데 그걸 좀 차용해서 저희가 뉴 스몰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앞으로의 공유 공간의 적극적인 이용자이면서 적극적인 공간 기획자로 프로슈머처럼 나타나는 세대가 MZ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유 공간을 얘기할 때 꼭 반드시 이 MZ세대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회원이 한 90만 명, 100만 명 조금 안 되는데요. 이 회원들의 70%가 이 MZ세대들이고요. 이 MZ세대들을 어떻게 이제 모이는지 패턴을 봤더니 이제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학생들, 엄청난 사실 이제 소비 집단이죠. 그리고 1인 기업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아주 소규모의 기업을 운영하시는 젊은 조직들이 이 공유 공간들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나 각종 활동들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유사하게 기획자 그룹, 강연 기획자, 공연 기획자 이렇게 기획이라는 컨셉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 공유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그룹들이고요. 강사,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총무과, 인사과, 홍보과 이 세 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대외적인 공간들을 조사하고 활용하는 그룹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취향을 공유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사용하시는데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곳은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팬클럽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을 움직이는 두 가지 네트워크가 종교 네트워크랑 팬클럽 네트워크라는 말이 농담처럼 있는데, 뭐 처음에는 뭐 10대들만 팬클럽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트로트 열풍 때문에 어머니 세대들도 팬클럽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팬클럽들이 활동하는 방식이 이제 모여가지고 같이 파티하고 영상 보고 맛있는 거 먹고 친해지는 게 하나의 활동 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걸 전국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뭘 찾겠습니까? 같이 모일 장소를 찾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들이 이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여러 가지 이런 공유 공간 플랫폼에 와서 지역을 소비하는 그런 어떤 주체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대형으로 모이진 않지만 엄청 또 프라이빗한 가족 모임은 아닌 그 어디쯤에 중간에 속해 있는 이 뉴스몰 그룹들이 이 공유 공간의 핵심 주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뉴스몰들이 원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만들어주시는 지역이 빠르게 활성화될 거라는 것이 저희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실황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몇 가지 이제 사회혁신에 관련된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가 주도하지 않고 소비자가 주도한다. 이게 좀 핵심인데요. 여기 공공기관이나 혹은 관계된 우리 활동가분들이 좀 계실 텐데 조금 이제 예산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 조금 정형적인 사고를 하세요. 공급자 중심의 사고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게 우리 동네 필요했어 라고 그냥 공간을 막 만들어 버리시고 나중에 지나가 보면 감사해 보면 막 이렇게 비어 있고 결국 무용지물 돼서 또 바뀌는 이런 공간들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데요. 이게 바로 공급자 주도의 발생 때문입니다. 그 우리나라 부동산은 보통 공급자, 소유자 이런 분들이 중심으로 건물을 조성하고 이제 사용자가 생기는 플로우인데 이제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사용자들이 우리가 이런 모임을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 이런 공간을 찾고 있어. 라는 것에 따라서 비슷한 그걸 이제 필요로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가 주도하는 걸로 바뀌고 있고 그런 공간들은 망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소비자가 원하는 공간이 뭘까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데이터나 이런 리포트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기사를 대표적인 기사가 난 것들인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뭐 스몰 웨딩 같이 이제 기존에 있는 약간 방치됐던 곳들을 예쁘게 아뜰리에로 바꿔서 스몰 웨딩 장소로 전환시킨 사례라든지 이제 어떤 공유 공간이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바꾸는지에 대한 이제 사례들 중심으로 저희가 모아놨습니다. 나중에 자료 공유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 컨셉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갈 길이 먼데 제가 앞에서 너무 힘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정리하자면 되게 좋은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바뀌고 있다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다 코로나까지 덧붙여졌다는 점이 좀 핵심인데요. 저는 이제 공간 사업자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는 일들이 좀 많거나 영업 제한을 받아서 많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꿔가고 있는 이런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말씀드려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지표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아래 화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중소형 빌딩이나 공간들의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압구정 같은 되게 이제 잘 될 것 같은 동네도 16%는 굉장히 높은 지표입니다. 한 10% 이상이면은 공실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16%는 굉장히 높은 지점이고요. 반대로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들을 전략해서 사업을 하는 밀레니얼 자영업자들, 요즘 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기도 하고 좀 독특하게 매장을 내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 요 그룹들이 이런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수요에 맞는 공간을 개발하는 데 아주 빠릅니다. 특히 영리형 공유 공간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인데 공유 공간을 개발하실 때 많이 쓰시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업무 시설이에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재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회사도 이제 재택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실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제 단체로 모이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흩어버리는 이 분산 오피스들도 엄청 늘고 있습니다. 뒤에 현장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손을 하면 다음 페이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리하면 첫 번째 테마에서 공유 공간이 왜 뜨고 있냐? 첫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공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용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유 오피스나 뭐 대관 시설이 공존할 수 있고 카페나 대관 스튜디오가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믹스 유즈드, 다용도의 공간 기획이 필요로 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공간의 매력은 그 공간을 단순히 기능적으로 어필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와 그걸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그게 이제 팬클럽일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직장인일 수도 있고 어떤 그렇게 타겟별로 필요로 하는 공간의 어떤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러한 다양한 공유 공간들이 지역별로 많아지는 것이 지역 활성화의 지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공유 공간이 얼마나 있나를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 대전은 일단 영리역만 보면 일단 300개가 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성들은 많이 되어 있다. 이 조성들 된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이제 대전시의 과제가 되겠지만 이미 조성은 많이 되어 있다. 한편 비영리형 공간들은 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그게 오늘 오신 분들의 비영리형 공유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시는 게 과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강의 준비를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앞서서 공유 공간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서 이 공유 공간이 대체 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건데를 한번 몇 가지 사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대전에 있는 사례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 영리형 공유 공간 중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팀 중에 파티룸 오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대덕 캠퍼스 앞에 위치해 있고, 저희가 한번 강연으로 모셔서 우리 그 공간 운영자분들의 사례를 전국적으로 한번 소개해도 드렸던 팀인데요. 유튜브로 파티룸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사례도 굉장히 강의로 잘 만드시는 진짜 선수십니다. 전국적인 선수신데 대전에 계신 분이시고요. 이분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은, 그냥 우리 집 거실 같은 공간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딱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공간의 설계도가 나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우리 그 오늘 대표님이 공유하고 계세요. 저희가 너무너무 좋은 자료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원룸 안에 예쁜 파티룸과 좀 놀기 좋은 공간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 부동산적 기능으로 보면 그냥 뭐 오피스텔이거나 근린생활시설 같은 혹은 원룸 같은 그런 형태일 텐데, 그 안에 파티룸이라는 컨텐츠를 이제 넣으신 거죠. 여러분, 전국적으로 파티룸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혼자서 말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바로 질문하고 제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MZ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산이 없는 세대다 보니까, 대부분 아직 자기 집이 없는 세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원룸이거나 쉐어하우스라는 형태의 주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거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실이라는 거는 사실 사회적 관계망인데요. 집에 친구들을 부르거나 가족을 불러서 같이 즐기고 싶은 그런 코지한 문화를 세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의 형태가 뭔가 누군가를 초대하기엔 너무 좁거나 너무 자기의 일상성을 노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거실이라는 공간이 없어요. 거실, 서재, 이렇게 뭔가 좀 잘 사는 집에 보면 있는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다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질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이 파티룸이 이 MZ세대들의 거실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등록되어 있는 수많은 파티룸들을 한번 쫙 이제 보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정말 예쁜 거실들의 총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거실에서 누리고 싶은 되게 뻔한 것들이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 친구를 불러서 파티를 한다던가, 뭐 생일을 축하한다던가, 기념을 보낸다던가, 이런 행위들을 집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외부에 있는 공유 공간들을 빌려서 한다는 거죠. 그 흐름을 이 파티룸 운영자들이 너무 잘 캐치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보시는 사례는 역시 대전의 리마 창작 스튜디오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사실은 전문 무용수를 위한 공간이세요. 그분들의 무용과 안무를 위한 공간인데 매일 쓰진 않으시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일부 이제 공유해서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리마로만 검색하셔도 이 공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약간 전문 극단, 그 다음에 전문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들이 다 연습실을 갖고 있는데 100% 자기들이 쓰지 않아요. 안 쓸 때는 지역사회에 조금 저렴한 비용, 조금 비싼 것도 있기는 해요. 공유를 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연습생들이나 수많은 이제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공유 공간으로 내어드리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좋은 약간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 혹시...
네, 여기도 이제 대전에 있는 것인데 아까 오늘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예쁘게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준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사례이고요. 다음 페이지. 네, 여기도 비슷한 거겠는데 이 건축가의 서재 이 로운 살롱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이 공간이 10평도 안 되는 진짜 작은 라운지입니다. 여기가 어디에 있냐면 이제 홍시주택이라고 해서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공급하면 반드시 10%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사회에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운영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타트업들, 건축하는 협동조합이 이제 여기를 운영 맡았는데 아주 저렴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는 시간당 얼마, 10,000원 얼마도 안 되는 되게 저렴한 공간이어서 운영비 정도 나오는 곳이라고는 하는데 여기를 어떻게 꾸몄냐면은 건축가의 서재 컨셉으로 꾸몄어요. 운영하는 팀들이 건축 전공하는 친구들인데 여기가 지금 독산동이라고 해서 서울에서도 외곽입니다. 서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외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생들한테 인기 만점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인데 일단은 가격이 착해서인 것도 있고요.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다음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모습이 나오는데 전입니다. 요 장면인데요. 대학생들이 딱 이렇게 보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걸 꾸몄던 팀이 저희랑도 좀 친한 팀인데 얘기를 좀 제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풀부킹 매일매일 예약이 꽉 차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가격이 착한 게 있고 두 번째는 대학생들 중에서 서재를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한 5평에서 7평밖에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을 진짜 예쁜 건축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들, 비싼 책을 왕전 모아놔가지고 뭔가 이 모임, 독서 모임들이 정말 많이 빌린다고 해요. 프로젝트 팀이랑. 이 모임들이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기 좋은 자기들만의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을, 그런 하루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에 관련된 학습 조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그룹들이 다 여기를 한 번씩 빌려서 사용하고 모임을 한다고 해요. 이런 공간들이 우리 동네에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시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큰 돈을 벌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운영하기에는 좋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연습실인데요. 여기는 이제 로제이 연습실이라고, 이거는 뭐 대전에도 너무 연습실은 많기 때문에 뭐 그냥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제일 예약이 많은 데를 갖고 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들이랑 대학생들이 춤, 댄스 연습, 커버 댄스 이걸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게 수십만의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10대, 20대들한테는 되게 보편적인 문화예요. 연예인들 춤 따라하는 거라든지 그걸로 운동, 그룹 댄스, GX 한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수요는 줄었지만 워낙 연습생은 5인 이하로 소규모로 모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죠. 공간을 조성하는 관점에서 이 연습실이 굉장히 유리한 아이템인데요. 왜냐하면 필요하는 수요자는 되게 높은데 공급되어 있는 공간은 되게 적은 게 연습실이에요. 그래서 창업하시면 되게 잘 되는 아이템이에요. 서울은 이미 좀 포화됐고 대전은 제가 볼 때 포텐셜이 높은데요. 이게 연습실이 좋은 이유는 지하 공간이라든지 좀 저평가된 공간들 있죠. 사람들이 좀 잘 안 쓰고 좀 안쪽에 들어와 있고 뭔가 이런 곳들일수록 사용자들이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소음 이슈랑 이 쿵쾅쿵쾅 뛰는 이슈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가 돼서 임대료가 싼 창고나 지하 공간이나 혹은 안쪽 상가 시설이 연습실로 개발하시기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동네에도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가볼 만한 연습실이 있는가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요. 사례들을 쭉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은 전 페이지 취향관인데요. 이게 되게 고즈넉한 공간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저는 공유 공간의 좋은 사례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취향관은 조금 독특한 조직이 운영하고 있어요.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높은 약간 퀄리티 있는 취향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합정이 예쁜 이제 전원주택 하나를 개발해가지고 여기는 공간적으로는 50평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50평밖에 안 되는데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바로 방법은 멤버십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를 기능적으로 쓰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은 하나의 허브가 되고 이 취향이라는 걸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약간 대학이나 막 이렇게 좀 약간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요즘 같은 세태에 좀 벗어나서 우주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걸 논의하고 싶은 문사철 친구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공간의 운영자가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요. 시즌제로 뭐 대중문화 속 자의심하기 이런 것들 굉장히 문사철스러운 컨텐츠들인데 이런 걸 좋아하는 특수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도 몇만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좀 외로워요. 자기의 이런 높은 수준의 취향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에 이제 시즌마다 조금 가격 정책은 바뀌는 것 같은데 소위 공간을 렌탈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한 컨텐츠를 쉐어하는 어떤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취향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은 월 15만 원을 내면 여기에 공유될 수 있는 수많은 컨텐츠들을 같이 듣고 나누고 이 공간에 오면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도 같이 하면서 정말 가면 되게 좀 고품격 취향 공동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공간을 특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크기나 공간의 어떤 기능이 아니라 공간은 하나의 매개가 돼서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의 컨텐츠와 철학과 어떤 문화가 공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간이 기능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의 공간 개발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뭐 트레발이라는 독서 공동체도 있고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 지향성을 가진 공유 공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공간의 기능이 아니라 공간 기획자의 역량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이죠.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요소들을 조금 적용해서 공공에서 조성한 대표적인 예가 서울의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입니다. 저희가 이제 1호 사업을 개발했어서 이제 초기 매뉴얼을 잡았던 곳인데 벌써 5년 사이 9개의 무중력지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대전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은 게 대표적인 시범 사례 하나를 만들고 그 사례를 매뉴얼화해서 구마다 한 개씩 세팅해주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이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이 무중력지대의 방식은 두 가지 조성 룰이 있는데 하나는 비어있는 땅, 시유지에서 비어있는 땅에다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임대료를 내야 되거나 이런 부담이 좀 적은 땅에다가 만들고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 좋은 땅. 왜냐하면 이 무중력지대를 주로 사용하는 그룹들이 20, 30대 청년들, 청소년은 안 받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용해도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에 한 200평 정도를 조성할 수 있을 때 무중력지대를 이제 기능적으로 넣고요. 그 안에는 그냥 라운지나 뭐 세미나실, 여러분들 우리 사회적 자본센터도 그렇게 조성되어 있던데 그런 기능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중력지대가 하나의 더 강점이 있다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런 공간마다 돌아가는 방식은 아까 프로그램 나오는 화면인데요.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 활동들은 하나의 장면이고 그 다음 페이지였나요? 아마 프로그램이 나오는 화면, 무중력지대도 그렇고 아까 취향관도 그렇고 또 뭐 헤이조이스나 트레발이나 요즘 뜨고 있는 커뮤니티 공간들의 좀 핵심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무중력지대는 무조건 지역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청년 단체들에게 운영권을 주고 있어요. 심사를 할 때 대표가 청년이거나 청년 기업이어야 되고요. 그 기업이 2년 정도의 이런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만들고 활성화를 시킨 경험이 있으면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게 우리 활동가분들에게 조금 힌트가 되면 좋을 텐데요. 공간은 당장 없어도 이미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뭐 커리어 취창업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었던 프로그램 팀이 있으시다면 이 팀에게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붙여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커뮤니티적인 컨텐츠가 공간과 만나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이제 공유 공간 전략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동네 무중력지대 있냐 없냐를 가지고도 청년들이 우리 동네도 무중력지대 만들어 달라라는 민원이 있을 만큼 되게 잘 기능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때문에 역시 약간 여기도 이제 휴가 내야 되고 이런 절차는 있었으나 굉장히 좋은 공공의 개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가 아마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네, 공유 공간의 요즘 가장 핫한 사례까지 소개해드리고 이 공유 공간의 다양한 형태들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여기가 이제 집무실이라는 소셜 벤처입니다. 로켓펀치라는 회사랑 엔스파이어라는 좀 복잡한 이름이죠. 처음 들어본 회사들일 수 있으신 텐데 그 팀에서 굉장히 스타트업 씬에선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그 회사들에서 이제 비어있는 시설들을 집무실, 집 플러스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요즘 SK라든지 현대라든지 큰 회사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분산 오피스를 이제 회사로 오지 마세요.
집 근처에서 일하세요. 이런 이제 엄청난 재택 시장들이 형성되면서 자연스럽게 공유 오피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이건 이제 영리 회사인데요. 근데 굉장히 공간을 개발하는 방식은 소셜해요. 그래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팀인데요. 그래서 집무실이 공간을 개발하는 방식은 밑에 보이신 4가지 형태예요. 말 그대로 공간 전체를 개발한다기보다 어떤 공간이 비어 있으면 이런 자기네들이 개발한 독특한 이 가구 배치, 이 보이시는 게 하나하나가 1인석이에요. 예. 1인석의 개방형 형태, 실속형 형태, 감성형, 하이브 형태, 케이브 형태. 그래서 가격도 다 달라요. 예. 네스트 A가 제일 싸요. 예. 그리고 케이브가 고정가가 제일 비싸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비어있는 시설을 호스트가 등록하면 집무실 팀이 거기를 집무실로 꾸며서 집무실에 등록한 회원들이 하루에 몇 시간 얼마씩 돈을 내고 이용해서 플랫폼과 공간 운영자가 나눌 수 있게 하는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이미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일본은 원래 이렇게 쪼개서 쓰거나 나눠서 쓰는 비즈니스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들은 공유 공간이라는 말도 쓰지 않고 그냥 그게 쉐어드 오피스 시장이 워낙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앞서 있는데 그 모델에서 좀 착용하신 것 같아요.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시작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 있는 플레이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집무실로 세팅된 공간은 서울에 4곳밖에 없습니다. 아직은 4곳밖에 없고 좌석도 한 200석 정도라서 소규모이긴 한데 이들이 갖고 있는 확장성, 벤처들이 잘하는 방식이죠. 뭐냐면 사용자 중심으로 공간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무실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런 이제 지도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집무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 근처에 이렇게 내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하고 집무실을 신청하면은 신청의 수요가 쌓이죠. 그래서 신청 수요가 많아지는 공간들부터 이 벤처가 찾아가서 공간을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용자 중심의 부동산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고방식을 내가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공간에다 뭘 해야겠다, 이게 이제 공급자 중심의 사고라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공유공간 조성 기획자들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그 공간을 잘 효율적으로 써야지 수익도 나고 운영도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채우는 혁신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집무실의 방식을 업계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고 기사도 많이 뜨고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스터디해 보시고 한번 이용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하는데 월 33,000원이면 10시간을 서울에 출장 오실 일 있을 때 쓰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대전에서 집무실 같은 서비스 왜 못 만드세요? 만드실 수 있죠. 대전은 서울에 있는 플레이어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예, 이렇게 또 촉진을 해보면서 사례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너무 숨가쁘게 발표를 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 어쩔 수 없는 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약 15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앞서 공유 공간이란 무엇인가, 왜 뜨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은 무엇인가 쭉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유 공간은 그럼 어떻게 우리 사회적 자본 경제 관점에서 조금 영리 관점에서 보면은 위워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위워크는 이미 이런 표현 좀 조심스럽지만 조금 위기에 봉착했거든요. 업계에서 이미 위워크가 더 성장하기 어렵다. 뭐 CEO 리스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공유 공간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익을 벌어내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을 요구하는데 이 공유 공간은 끊임없이 성장을 요구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의 커뮤니티 공간들은 수익을 쫓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질적인 건데요. 그래서 저는 결국 공유 공간은 그 지역의 자본을 건강하게 공동체적으로 쓰고자 하는 소위 사회적 자본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미래를 이미 앞서서 살고 있는 한 국가의 케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최지선 선생님께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세요. 저희가 공유공간 사업을 한 6년, 7년째 하다 보니까 뭐 수익형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 비수익형 공간 운영하시는 분들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고민을 다 들어보니까 2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영리로 운영하시는 공유공간 운영자들의 고민은 정소연 대표님 고민입니다. 우리 공간이 잘 돼도 고민이요. 왜요? 잘 되는데 뭐가 고민이죠? 잘 될수록 불안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유는
동네가 뜨거나 혹은 자기 공간이 뜨면 뭐 자기 건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 건물주들의 눈치를 엄청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될수록. 다음 계약에 무조건 돈을 잘 버네요. 플러스 무조건 물론 이제 제한제는 있지만 임대료가 무조건 뺏기거나 올리거나래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는 티를 내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즉 자기 공간이 아니었을 때 비즈니스가 잘 돼도 고민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젠트리피케이션 대표적인 상권을 뺏기는 그런 일이고요. 두 번째, 비영리형은 그런 고민이 없는가? 보통 다음 페이지인데요. 비영리형 공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자기 공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공간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거나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형태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할 때는 길어야 우리나라 법상, 공유재산법상 5년을 넘기지 못해요. 민간 위탁도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용역은 연간마다 심사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은 계속해서 증빙받아야 되는 부담이 있어요. 또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하고 뭔가 좀 뭐랄까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바로 막 이렇게 쫓겨나가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비영리적인 목표로 운영을 하려고 하더라도 남의 눈치를 보면서 제한된 기간 안에서 뭔가 장기적인 시도를 100년 대계를 내려다보는 사업을 꿈꾸지 못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공유공간 운영자들의 영리 비영리 할 것 없이 봉착한 어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을 한 줄로 표현을 하면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이 부동산, 공간의 오너십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간을 운영을 잘해서 그 공간 운영을 잘한다는 얘기는 뭔가 그 동네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비영리적으로 커뮤니티 활동과 조합 활동을 잘해서 이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를 활성화시키는 이 두 가지 긍정적 역할을 하는 주체들이 다 봉착하게 한 것은 이 자산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돼도 문제고 장기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서 매번 둥지를 내몰림 당하거나 이동해야 되는 그 비용을 다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회적 임팩트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조금 우리보다 앞서서 해결해 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런던인데요. 다음 페이지부터 보실게요. 먼저 런던의 사례를 보면서 저희가 이 커먼즈 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이 공유 공간의 끝판왕, 이 바로 커먼즈 시티인데요. 이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런던 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인데요. 네, 런던 가보셨나요? 네, 저는 딱 한 번 가봤어요. 저희가 리서치 하려고 간 김에 아주 런던의 비영리형 공유공간과 영리형 공유공간 20곳을 아주 그냥 일주일 내내 쭈르륵 보고 리서치하고 왔어요. 사실 온라인에서 다 자료 보고 현장 가서 사진만 찍고 왔는데요. 이 런던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 국가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고 굉장히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선진국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런던은 좀 재밌는 게요. 유일하게 여왕의 나라라는 어떤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토가 여왕의 것이라는 토지 공개념이 좀 박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적으로 쓸 수 있는 사유지도 당연히 많이 있지만 여왕이 허락해서 쓰는 공유지, 소위 커먼즈라고 부르는 그런 공적 자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공적 자산의 부동산들을 이 런던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재밌게 한번 드려볼게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한 런던에는 이제 로컬리티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영국의 런던이 아니라 영국 전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부동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로컬리티라는 커뮤니티가 있고요. 5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이 굉장히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50년 뒤에는 한국 사람들은 좀 더 빠르니까 한 30년 뒤에는 이런 모델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중요한 씨앗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런던의 수많은 수백 개의 이제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컴퍼니 CIC라고 합니다. 공동체 이익 회사라고 부르는 이런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좀 있는데요. 대표적인 네 곳이 있어요. 많이 한국에도 소개된 코인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땅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서 여기서 번 이익으로 그 코인 스트리트 주민들을 위한 공동체 복지를 쓰는 곳이고요. 웨스트웨이라는 곳도 있어요. 상가를 개발해서 상가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지원해준 이런 사업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오늘 주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 해크니라고 해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던 구청 공공기관 건물을 100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이민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부동산 회사가 있습니다. 또 미노엘즈 스페이스라고 그 영국에는 그 공실세가 있거든요. 이렇게 비어 있는 동안이 방치되면 건물주가 세금을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세금 안 내려면은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게 예술가들이나 이렇게 사회적 기업한테 맡기세요라는 제도가 또 있어요. 이 제도에 의해서 비어 있는 시설들을 mean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비어 있는 동안에 바꿔주겠다 해서 미노엘 스페이스라는 이런 멋진 스타트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회사가 런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공유자산을 활용하는 공동체 이익회사들인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히 해크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크니는 여기 보이시는 곳이 달스턴 빌딩이라고 해서 그 해크니가 약간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있고 약간 분위기가 빈티지한 동네예요. 이스트 런던 가보시면 그 동네 중에 한 곳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질러트 광장이 나올 텐데요. 이 질러트 광장이 지금 이제 마을 축제를 해크니에서 조직해서 하는 모습인데 여기가 7, 80년도에는 마약 상원들이 빵이야. 지금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닌가요? 네, 목소리가 중복이 됐어요. 빵야 마약상들이 마약하고 막 총 왔다 갔다 하는 약간 험악한 동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를 기피하고 이 지역을 여기 빨간색 건물이 아까 달스턴 구청 건물이었는데 방치가 된 거죠. 몇 년 동안. 그 동네의 젊은 20, 30대 해큰 협동조합은 지금 HCD는 30년 된 조직인데요. 그들이 청년기 때 구청을 찾아갑니다. 구청을 찾아가서 여기를 이렇게 방치해 주실 바에는 우리한테 맡기십시오. 그럼 우리가 여기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어요. 후추알 임대라고 해서 옛날에 그런 전통이 있었나 봐요. 귀족이 내 땅을 관리해줘 이럴 때 후추알 하나 주고서 이렇게 맺는 계약을 차용해서 실제로 무상으로 이 빨간색 주변에 있는 건물 몇 동을 이 HCD 사회적 경제 조직이죠. 협동조합한테 구청이 줍니다. 근데 얼마나 줬을까요? 120년을 줘요. 네, 저희가 실제로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120년을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렌트를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동네로 몰려오는 이민자들이 이제 자기 자산이 없잖아요. 이런 동네 이제 약간 좀 지금도 가면 약간 런던 스타일 자체가 좀 약간 음험한 느낌이 있어요. 비 맨날 오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작은 가게들이 나올 텐데요. 네, 요거는 이제 건물이고, 다음 페이지, 건물의 질러트 광장이었고, 네, 여기 홈페이지이고요. 여기 가면 해크니의 미션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거 보시면 이제 되게 조그만 가게들 있죠. 이런 가게들을 70개 정도를 이제 입주시킬 수가 있는데 이 건물 안에 이거를 런던 시세의 한 60%, 70%로 임대비를 아주 저렴하게 입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해주는 것까지를 해크니 협동조합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랑 이렇게 작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지원을 해주는 게 이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지리아 이민자분이 만드신 가게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밥은 다음 페이지에서 그렇게 막 맛있진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하나 시켜서 먹어봤는데 어쨌든 되게 작은 규모로 가게를 예쁘게 운영하고 계셨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옆에 빈티지 막 물건 파시는 할머니도 계셨는데 그분도 여기 해크니 입주자로 들어오셔가지고 임대료 할인 받으시면서 장기적으로 가게 운영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해크니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인데 HCD가 이렇게 100년의 땅을 무상받아서 하는 그들의 목표는 자기네들이 경제적인 공동체의 부를 창출하는 걸 지원하는 회사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나한테 100년짜리 이 공간을 무상으로 줄 수는 없겠죠. 뭔가 런던도 이렇게 아무나에게 무상으로 100년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고 어떤 지역 공동체의 복지와 이익을 수련하는 실제로 HCD가 여기를 맡고 나서 질레트 광장에 더 이상 빵야 하는 게 없어졌어요. 거기 축제를 열고 이렇게 이주자들에게 가게를 내주니까 그 동네 자체가 골목 상권처럼 엄청 영리형으로 발전한 건 아니지만 되게 골목 상권처럼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례로 HCD가 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그래서 런던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나중에 공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공유 공간의 끝판왕은 결국
공동체 이익 회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이익 회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회사인데요. 이렇게 공유지를 받아다가 부동산을 개발하기도 하고 운영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일반적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과 차이가 있다면 이 회사들은 이익의 30%는 배당을 못 가져가고요. 이익의 60몇 프로는 다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게 돌봄이 될 수도 있고 공간 개선일 수도 있고 이주자나 난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에 복지에 쓰이도록 하는 그 전제로 만들어진 회사에게 우선적으로 런던시가 이렇게 공유지를 배당해 주는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나름 이런 로컬리즘 액트라는 법에 의해서 한 7가지로 심사를 다 거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공동체 이익회사라는 거를 이런 가치에 동의하거나 심사를 받아서 인증받은 팀에게는 런던의 여왕의 국령이 내려진 커먼즈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줍니다. 최대 100년까지도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소셜벤처랑 우리나라처럼 5년밖에 관리를 못하는 소셜벤처랑 사고방식이 얼마나 틀릴지 예상이 되시나요? 100년을 하는 곳들은 거기다 건물 져요. 건물 짓고 그 건물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요. 5년밖에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용역하는 거예요. 열심히 관리해주고 공간 관리해주고 이게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이 자산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 되게 큰 레벨의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흐름을 빨리 한국 사회에도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제도적으로 되기까지는 분명히 선진 사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런던 같이 또 북유럽의 많은 사회적 자본이 강화된 나라들처럼 제도적으로나 공동체 이익회사들을 출연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아예 없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한 그룹들에 대한 소개까지 마치고 저희도 공유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여기서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번 재밌게 들어보세요. 이미 한국에 시작된 시민자산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민자산의 핵심은 공공재산과 사유재산의 그 어느 사이쯤 제3지대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공이면 이제 국가재산이니까 공유재산법을 따르고 사유재산은 건물주의 법을 따른다면 이 시민재산은 이 같이 지역 공동체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어떤 공동체의 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한 예로는 교회 같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 공동체의 자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종교시설인데 이거를 약간 시민들의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국내에도 시작됐어요. 이 공유 공간의 끝판왕 한번 같이 보실게요. 다음 사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국내 목포에 시작된 자산화인데요. 여기는 이제 1897 건맥 펍입니다. 목포에 가실 일 있으면 한번 들려보세요. 100명의 마을 조합원들이 이 건물과 이 건물 안에 있는 펍과 여관을 재생한 공간인데요. 여기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같이 소유를 하면서 이 공간을 직접 운영을 하고요. 이 공간에서 나오는 어떤 이익을 배당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민자산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같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나오는 이익도 100명이 같이 공유하고 이 마을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건맥이라고 해서 그 동네가 이제 건어물 판매하는 시장과에 붙어 있거든요. 그 동네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베이스 캠프를 만든 거죠. 여기는 쫓겨날 이유가 없겠죠. 본인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업체니까요.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커먼즈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국내에서 커먼즈를 적극적으로 하는 플레이어들이 전략적으로 여기에 코치로 붙었어요. 그래서 스터디하시고 같이 탐방해 보시기 너무나 좋은 사례지일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요. 네, 이번에는 건물 전체를 이제 소유하는 시민 주주예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는 아니고 이 건물을 시민들이 같이 소유하자라는 개념을 띄운 헤비투게더라는 협동조합이 있는데요. 이 역시 조합원을 모으는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 건물을 같이 소유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그 펀드랑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나온 사회혁신 펀드랑 붙여가지고 이 건물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곧 모두의 놀이터라고 이제 지도에 살짝 보이시는 대로 이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코워킹 스페이스, 리테일 시설들이 들어가는 형태로 개발을 한다고 해요. 해크니가 이런 모델로 시작했다고 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같이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시민 자산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이 시민들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중요해지는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건맥협동조합은
전체적인 그 건어물 거리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을 주민들이 모인 곳이라면, 이 마포구는 마포구에서 계속 이제 홍대가 너무 비싸지니까 쫓겨나고 있는 작은 조직들이 연합체가 돼가지고 시작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는 사례를 만들고 계시죠. 고생도 진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꼭 소유가 아니라 해크니처럼 장기로 맡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국내의 경우에는 뭐 리츠라고 좀 복잡하지만 부동산 신탁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토지는 공공이 갖고 있고 이 건물을 리츠로 개발을 해서 장기로 최대 30년까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사실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저희가 1호로 운영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건물은 80%는 주택을 공급하고 20%는 공유 공간을 넣어서 뭐 코워킹 스페이스나 카페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인 자족형,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운영해낼 수 있는 구조를, 이 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자산의 어떤 공동체적 목적을 실현하는 거죠. 이런 이제 사례들이 국내에도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되어 갔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페이지 넘겨주시고, 네, 요 페이지 그냥 넘겨주시고, 요거랑 다음 페이지까지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공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출발했습니다. 막 뒤에 자산화, 런던 이런 얘기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정보가 많아서 복잡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다 단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 벌써 커먼즈를 실험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커먼즈를 실험하고 있는 국내 사례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성장하려면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은 그 공유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이 먼저 그 지역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 공간을 운영하는 주체가 없고서는 그 자산을 같이 운용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도저히 쌓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센터에서의 미션도, 여기 계신 분들의 목표도 우리 지역에 있는 자산들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들, 기획할 수 있는 주체들을 먼저 많이 발굴하고 선진 사례를 내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강연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마지막 페이지가 이제 제가 나름의 로드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커먼즈의 결과, 뭐 청년들이 아주 저렴하게 공간을 쓰게 됐고 뭐 이런 사례이고요. 예, 시간이 없어서 다음 페이지. 예, 요겁니다. 네. 공유 공간을, 작은 공간 하나를 운영해 보는 경험이 나중에 런던처럼 다양한 공간들을 소유 관리할 수 있는 역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대전도 그런 로드맵을 갖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첫 번째는 공유 공간의 조성 사례를 만드는 거예요. 민간 사례들도 많아져야 되고 민관 협력 사례도 많아져야 되고 공공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공간들을 공유해서 많은 시민들이 공유 공간 경험을 쌓게 하는 것부터가 그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대전의 커먼즈 필드라든지 뭐 우리 사자센터라든지 여러 공유 공간들이 많이 이제 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한 시그니처하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한 10몇 개가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울도 그런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가야 될 단계가 공유 공간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보통 공동체 공간, 그러니까 비영리형 중심으로 한 100팀 이상 공간들이 조성되면은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봐도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이나 여러 정책에서도 이 공유 공간을 활성화하거나 주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융자나 여러 가지 조성 기금이 만들어지는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 정책에 이르려면은 그 앞 단계들이 반드시 한 번씩은 거쳐가야 될 것 같고요. 정책도 나오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제도화된 어떤 형태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런던처럼 커먼즈 시티가 구현이 돼서 다양한 공유지들이 놀지 않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패턴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좀 생각하는 공유 공간의 로드맵인데요. 대전은 지금 어디쯤에 계신지 한번 각자 토론도 해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유 공간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활동과 연결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네, 딱 1시간 제가 1시간 5분 나름 숨도 쉬지 않고 진행을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아마 자연스럽게 질문 주시고 대답 드리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을 제가 좀 갖고 왔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서울시, 저희랑 서울시랑 같이 작업한 공간 이은이란 플랫폼입니다. 대전에는 없어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이제 만든 건데, 대전시나 대전시 사회적 자본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는 전략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을 다 빼고, 비영리형 공간들 13개 유형, 뭐 작은 도서관, 돌봄 공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 이런 것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서울에 한 600개 정도 지금 모아있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채널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는 지금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는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인데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영리, 비영리 다 할 것 없이 등록하실 수 있어요. 등록도 무료이고 만약에 무료 공간이면은 굳이 비용도 내지 않으시고 이제 홍보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10,000원짜리다 이러면은 뭐 한번 거래될 때 10%가 저희한테 이제 플랫폼한테 주고 이제 90%를 가져가는 그런 모델로 에어비앤비 비슷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네, 다음 페이지까지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참고하면 좋을 책 2권을 갖고 왔는데 가장 핫한 책입니다. 둘 다 2021년에 나온 책이고 이렇게 공유도시처럼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을 전환도시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와 두 그룹에서 소프트시티라는 책과 뉴노멀시티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도시의 인사이트를 아주 전문적으로 다룬 책들입니다. 그래서 책들을 꼭 추천드리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온라인상으로 클럽하우스가 상당히 유행인데요. 그렇죠. 공간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프라인상에서 클럽하우스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유휴 공간이 뭐 공공 부분이나 민간 부분에서 유휴 공간이 너무 많은데 이걸 갖다가 좀 컨셉을 줘가지고 이걸 커먼즈로 좀 가져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또 행안부라든지 그 공공기관에서 이런 다양한 공모 사업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 유휴 공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거는 좀 없을까요? 그거 질문입니다. 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제 대답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행안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이런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혁신 사업이나 아까 시민자산화처럼 공동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저리로 융자를 장기로 주는 사업들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안에 지역 혁신과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부서명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문의하시면 올해 계획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이 뭔지를 질의해 보시면 조금 더 저보다는 자세하게 행안부의 사업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 사회적 경제를 촉진하는 그런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나 뭐 국토부나 이런 곳들에서 국토부는 도시재생, 행안부는 지역혁신이나 지역 공동체 활성화 이런 사업비를 많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사실 좀 그 전국 단위 사업이어서 좀 경쟁의 구도가 좀 높을 수가 있는데요. 대전시 안에도 분명히 그런 공유 공간에 관련된 사업 부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던 곳들도 있었고 만약에 사업비가 잡히지 않았다면 우리 활동가 분들이 해주셔야 될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우리도 대전시의 공유 공간 로드맵을 제안하자. 뭔가 아시다시피 자치구로 움직이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 먼저 하시기를 저는 좀 제안을 드릴게요. 서울시의 무중력지대 같은 경우도 청년 조례를 만들었던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안에 무중력지대 같은 청년 시설들을 몇 곳 이상 설치한다. 뭐 이런 걸 조례로 넣어서 일하게 만드는 거죠. 공조직들을.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안에 그런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부터 먼저 해주시면은 그런 대전의 공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여기 계신 분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약간 팁이라고 있다면 요즘 지역 대전에도 대전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뭐 성심당도 떠오르고 대전에 이제 소재하고 있는 중기업 이상의 중기업 대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 기업들이 다 사회공헌 하는 팀이 있어요. 이 팀들이
학생들에게 뭐 예를 들면 청소년 공간을 우리랑 같이 만들자. 청소년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뭐 아니면 여성을 위한 전용 시설들을 만들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기업에게 제안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KTNG라고 담배인상공사의 그 상상마당 만들었던 팀이 공유 오피스를 성수동에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1차년 세팅을 같이 했는데 그런 기업들은 다 사회공헌의 니즈가 있는데 이런 공간 개발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회공헌은 돈을 쓰면 끝인데요. 부동산이나 공간 개발은 어쨌든 자산이 남고 사회적 임팩트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의 공간 개발 공헌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기획 그리고 지역의 필요 이런 걸 잘 조직해서 기업에게 제안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돈 들이지 않고 공조직과 사기업을 운용하시려면은 그런 전략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류태선님. 네. 이거 좀 궁금하긴데요. 그 공간이 생겨도 뭐 그 공간의 주제마다 그렇게 좀 뭐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가치관도 좀 다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뭔가 그 이런 공간을 좀 운영하려는 그런 뭐 가꾸려는 그런 사람들을 좀 교육 훈련이라든가 뭐 그런 거 좀 뭐 이렇게 공간 훈련생 같은 거는 이제 좀 뭐 이렇게 조금 뭐 인턴 같은 그런 활동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것을 조금 뭐 대전에서 조금 훈련해서 하는 것도 좀 있겠지만 타 지역에서 훈련해서 그게 좀 네. 대전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요, 진짜. 대전에 좀 어떻게 적용될지. 네. 이 니즈가 상당히 좀 높아져서 사실 저희도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직 전문적으로 매니저 양성을 하는, 그러니까 공간을 운영하는 운영자 양성을 하는 어떤 공식적인 기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전이 되게 열심히 이 교육을 정말 정기적으로 여시는 편이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등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실무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좀 올해 그런 교육들을 해보고 싶은데 예전에 서울시에서 저희가 서울의 수자다 보니까 서울시랑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건 했었어요. 뉴딜 일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 직업교육처럼 공간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10주간의 교육 양성 과정을 했었어요. 그런 거 저희랑 같이 했었는데 그런 방식의 좀 전략적인 기획 수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딱 추천해드릴 만한 곳이 좀 많이 없는 게 현실적으로 좀 아쉬움이고 저희가 작은 도시 기획자라는 전국의 공간 운영자 커뮤니티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그런 니즈를 갖고 있어요. 교육을 좀 우리 신입사원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좀 하고 실무도 좀 쌓고 싶다. 이게 딱 체계적으로 잡힌 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 좀 꾸준히 공간 사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니까 나중에 실무 워크숍 같은 자리를 또 혹시 마련해 주시면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더 좋은 코스가 있다면 다른 선생님들이 채팅창에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여기서 이제 맞춰보려고 하는데 소감을 간단히 나눠보려고 해요. 혹시 두 분 정도 자원해 주실 수 있으실지 지원해 주실 수 없으면 제가 소감을 나눠주시는 분에게 절판됐지만 저희 회사가 보유한 콘텐츠가 리사한 책을 보내드릴게요. 너무 받고 싶은데. 최은미 선생님 쑥 들어주셨어요. 최은미 선생님. 네. 음소거를 제가 네, 음소거 했고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단지 책에 욕심이 나서 손을 들었습니다. 석봉동에 자치질환 하면서 석봉동에서 유튜브 관련 공유공간, 청소년 공유공간을 만들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오늘 수업을 들었고요. 전반적인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사례들을 보면서 좀 더 이렇게 제가 가졌던 작은 생각과 또 더 넓은 의미에서 공유 공간 제도적인 비제도적인 비영리와 영리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 네, 한 분 더 지금 이미 손을 들고 계시는 김수진 선생님. 음소거를 풀어주세요. 네, 제가 네, 일전에 대전에서 공유공간 지원사업 초창기에 저희가 이제 예술가들 네트워크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기억나요. 지원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새롭게 다른 지역에서 영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유 공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제 교육을 듣게 됐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공유 공간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경제 개념과 연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사실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술 계통이랑 관련되어 있다 보니 뭐 무중력지대라든지 이런 공간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뭐 알아보기도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공유 공간에서 이런 수익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그 배분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어떻게 지역에 환원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이제 연계를 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들을 소개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대전시에서도 공유 공간들이 많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앞으로 많이 생겨 나갈 텐데 이런 그 성공된 모델이나 이런 조례 같은 것들을 제정할 수 있는 그런 활동가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진짜 바람도 필요합니다. 생겼어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만드시고 꼭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두 분 감사합니다. 주소를 채팅에 남겨주시거나 그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우리 최지 선생님께 알려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이쪽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채팅방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로 보내드려도 되니까 네네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주셔서 상상력을 일으킬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공유 공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곳이다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았고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정수연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시민공유공간 교육 1차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머리 다 만져주시고 화면 켜주시고요. 네, 서울님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연결. 저희 멤버들도 같이 다 하시고 보고 계셔보시면 화면 켜주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세요. 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네, 저도 준비. 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네. 주소 두 분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